일본에서 국민 노후 설계사로 유명한 요코테 쇼타가 지은 책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정년 60세, 인생 80년이라는 것도 이젠 옛말이다. 오늘날은 정년 70세, 인생 100년이란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이에 따라 인생 후반전이란 개념도 크게 바뀌었다. 그동안 꽤 오랫동안 40세가 인생의 전환점으로 인식됐지만 수명이 길어진 요즘은 다수의 사람들이 50세라고 여기는 추세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 후반전이 시작되는 하프타임은 몇 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인생 100년을 계획하는 사람에겐 50세가 인생의 반환점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앞선 영상에서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50세는 인생 후반전이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50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 전략이 필요하죠. 그 이유는 요코테 쇼타가 밝힌 인생 후반의 위험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다는 책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코테 쇼타가 언급한 연령대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 그래서 짧은 소견 몇 마디를 전할 생각으로 이번 영상은 은퇴 후 나의 인생 정말 편할 수 있을까라고 정했습니다. 요코테 쇼타는 일본 정부와 대기업이 발표하는 각종 데이터와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자신이 직접 고령자와 상담했던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도출된 결과물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56세 황혼이혼, 60세 연봉은 반으로 일은 사원급으로, 66세 암 선고, 70세 의료비 증가 평생 모은 돈 사라짐, 77세 주택 싼 값으로 급매하면서 손해 발생, 82세 치매 속수무책, 90세 시설 입원 제대로 걷지 못해. 그럼 요코테 쇼타가 언급한 연령대별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56세 황혼이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는 49.4세, 여자는 46세로 남녀가 모두 10년 전과 비교해서 남자는 4.4세, 여자는 4.9세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 기간도 16.7년으로 전년 대비 0.7년, 10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3.7년이나 증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연령대는 5060 세대죠. 왜냐하면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에서 이혼이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20년 이상 함께 살았던 부부들의 황혼이혼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혼인을 지속한 부부의 이혼 건수는 39,700건으로 전체 이혼 건수의 무려 3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0년에 비해서 무려 13.4%가 증가한 상황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0세, 연봉은 반으로, 일은 사원급으로. 사실 제 경우만 보더라도 내년이 은퇴인데 임금 피크 마지막 5년차 계약서를 서명한 상태입니다. 55세부터 임금 피크가 시작되었는데요. 1년차는 전년도 연봉의 90%, 2년차 80%, 3년차와 4년차는 70%, 마지막 5년차는 60%로 줄어들기 때문에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절반에 근접할 만큼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코테 쇼타가 말한 것처럼 60세의 연봉이 반으로 준다는 말이 새삼 와 닿았던 이유이기도 하죠. 66세 암 선고. 도표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연령대별 암 발병률을 보면 50대 초반까지는 여자가, 50대 후반부터는 남자의 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서 암 발병률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일본 사람들이 66세 즈음에 암 선고를 받는다는 요코테 쇼타의 견해는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0세 의료비 증가, 평생 모은 돈 사라짐.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은퇴 후에 가장 위험한 리스크 중 하나는 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7080 세대에 해당하는 부모의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의료비를 부담하는 예가 많죠. 부모 의료비를 부담했던 경험이 있는 4050 세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간 부모 의료비로 100만 원 미만을 부담한 사람들의 비율은 4.8% 수준입니다. 하지만 1000만 원 이상 부담한 자녀는 무려 48.2%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부모 의료비를 부담했던 자녀들 중에서 무려 3000만 원 이상자가 20.5%, 1억 원 이상 부담한 자녀들도 2.4%에 이를 만큼 부모 의료비에 대한 자녀 부담이 엄청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발표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를 넘기면서 의료비 지출 단위가 1000만 원 단위로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후 의료비는 부모는 물론이고 자녀들의 삶의 질을 윽박지르는 위험한 리스크임을 알 수 있습니다. 17세 주택 싼 값으로 급매, 손해 발생. 주택은 개인의 가계자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산 목록 1호라고 할 수 있죠. 더욱이 우리나라는 전체 자산의 약 75% 이상이 주택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도표에 나타난 것처럼 미국은 자산 대비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30%에 불과합니다. 옆나라 일본은 40%, 영국도 50% 수준인데 반해서 대한민국은 75%를 넘기고 있기 때문에 노년기에 유동성 부족이 뻔하게 보이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70대가 되면 소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끊어지는 위험에 직면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생활비나 의료비를 충당할 수 없다면 결국엔 주택을 축소하거나 처분해서 부족한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주택을 활용하지 않아도 노후 생활비에 문제가 없다면 주택을 축소하거나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무제한에 가까울 만큼 엄청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출구 전략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위험이 농후한 것도 사실이죠. 어찌되었든 70대 이후 살고 있는 주택을 축소 또는 처분해야 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82세 치매 위험 속수무책. 고령화로 인해서 치매 환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치매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 75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 수는 향후 17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100만 명, 2039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 당시에 200만 명을 예측했던 2041년보다 무려 2년이나 앞당겨질 만큼 치매 환자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치매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치매 유병률로 보면 65세에서 69세는 약 1%, 70에서 74세는 4%, 75세에서 79세 12%, 80에서 84세는 21%, 85세 이상에서 40%로 대략 연령이 5세 증가할 때마다 치매 유병률도 2배가량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80에서 84세의 경우 10명 중 2명이던 치매 환자가 85세가 넘어가면 2배로 껑충 뛰어서 10명 중 4명이 치매 위험에 노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 가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부모가 80대에 도달할 경우 자녀도 50대에 들어선다고 볼 수 있겠죠. 자녀의 50대는 자신의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10년에 해당한 만큼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부모에게 치매가 발병한다면 이보다 더 위험한 게 있을까요? 부모 간병하랴, 자신의 노후 준비하랴, 아직 학생인 자녀 뒷바라지하랴, 삼중고는 기본이고 막대한 지출 폭탄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50대 자녀와 80대 부모의 치매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다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90세 시설 입원, 인생 마지막 여정. 혹시 최빈 사망 연령이란 말 아십니까?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나이를 말하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빈 사망 연령은 90세에 도달했습니다. 수명이 증가하면서 사망하는 시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90세는 기본으로 살아야 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는 건강하게 보내는 노후가 아니란 점이고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은 2019년 기준으로 남자 71.3세, 여자가 74.7세입니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전체 인구의 평균 질병 및 장애 기간을 제외한 수명인데요. 남녀가 모두 70세가 넘어가면 투병기에 진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어디가 아파도 아프다는 거죠. 2019년 기준으로 남자의 평균 수명은 80.3세입니다. 그런데 건강 수명이 71.3세이니까 대략 인생의 마지막 9년이 투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자의 평균 수명은 86.3세로 남자보다 약 6년을 더 살 뿐만 아니라 여자의 건강 수명이 74.7세니까 인생 말년 11.6년이 투병이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역시 문제는 치매로 인한 비용입니다. 중앙치매센터에서 2020년 대한민국 치매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치매 환자 1인당 관리비는 2,072만 원입니다. 중증 치매 환자인 경우에는 3,249만 원으로 경증 치매 환자에 비해서 무려 2배가량 비용이 증가했다고 발표했죠. 디멘시아 뉴스에 따르면 치매 환자 관리 비용은 2019년 연간 가구소득 5,366만 원에 38.6%를 차지했으며 노인 부부 가구 소득 4,151만 원에 49.9%에 달할 만큼 많은데요. 노인 부부에게 치매가 발병한다면 평균적으로 소득의 절반이 치매 환자 관리비로 쓰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돈이 없는 사람이겠죠. 본 기사에서는 노인 부부 가구 소득을 월 346만 원으로 삼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찌되었든 치매 관리비로 연간 2,072만 원이 필요하다면 그것만 해도 매월 173만 원 꼴인데 노후에 이 비용을 벌어들이는 것도 힘든 판에 치매 관리 비용으로 나간다면 말 그대로 노후파산 아니겠습니까? 물론 치매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요코테 쇼타가 제시한 연령대에서 언급한 위험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소견을 피력했지만 영상을 만들면서 요코테 쇼타가 말한 인생 위험이 결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원합니다. 하지만 행복을 가로막는 회방꾼도 분명히 존재하죠. 앞서 열거했던 위험들이 작가의 상상에서 퇴동된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한 것인 만큼 결코 가볍게 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미래가 현재의 나에게 던진 어려운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풀어내야만 하는 숙제 말이죠.